퇴근길 라이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궁 365. 네, 경비. 대장사랑. 우리의 대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왜 네. 중요한지 아세요? 대장이 중요한 이유 네. 한번 좀 들어볼까요? 노폐물이 쌓이면 음, 이게 모든 신체에 다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이 대장이 건강하고 대장이 원활하게 운동을 하는 게 진짜 건강에 맞습니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 40대 넘어가면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양의학적으로, 네. 한의학적으로 뭐 이제 양쪽 다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보자면 대장은 네. 폐와 함께 피부 등을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 목화토금수 중에 이제 금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정 박사님. 또 양의학적으로 보자면 네. 인간의 그 뇌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그 수많은 호르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호르몬들이 결국은 다 이 대장과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막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가 결국 이제 우리 몸을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대장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 아니 그런-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죠? 이 바이오 투자의 기본 아니. 바이오 투자. 너무 아유, 하여튼 뭐 그래서 침을 뱉으시네요. 하여튼 대장사랑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미궁 365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제 주변에 정말 변비로 고생하는 지인이 네. 한 명 있거든요. 음흠. 이거 바로 공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까칠하거든요. 자, 대궁이 아니고 미궁 365 네, 대장이요. 미궁 대장사랑과 함께 하시고요. 네. 대장이 늘 건강하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서 오세요. 하셨죠? 어떤 걸요? 아니, 1일 1동. 아, 네. 매일매일 하셔야죠. 예, 저는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한때 이 미궁 365로 네. 저 이제 절친인 우리 최우 씨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황금색 바나나 똥을 싼 거예요. 매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 전까지는 그럼 매일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안 나올 때 먹는 게 아니라? 네, 아.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바나나 똥으로 이렇게 한참 쌌더니 원숭이들이 그렇게 몰려들어갖고 아주 혼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숭이 두 참. 에헤이, 또 참으로 갑니까? 네. 자, 우리 더러운 박근혜 똥 얘기 부장님과 그만하고요. 함께 네. 오늘 시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쓱 살펴볼까요? 네. 네,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8월 개월 내 최대폭 증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통화 긴축 완화 기대가 오히려 감소하면서 또한 미국 마이크론이 내년 업황 둔화에 따른 20% 추가 감산 소식에 국내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IT 관련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약 11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외국인은 양시장 현물 매도와 선물은 매수,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만 매수 출발을 하면서 일단 그 코스닥과 선물을 팔면서 시작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마이크론 감축 여파 때문에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 역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관련된 지수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부담으로 이어졌는데, 근데 특징적인 거는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다소 의외의 매매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띄워주시면요, 시초가에 그 SK 하이닉스가 거의 10% 정도 급락 시작했거든요. 어휴. 근데 지금 보시면 매매원이 이제 일부 외국인들이 이제 시초가 시장가에 10시에 그대로 이제 막 투매가 나오듯이 나오면서 이제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양봉이 쫙 올라왔는데 외국인 매도가 시초가에 집중된 가운데 이게 뭐 저희가 확인될 길은 없습니다만 일부 이제 좀 주문 실수의 뭐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문 이야기들이 실수요?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그냥 아침에 시초가로 그냥 파는 건지 아니면 좀 주문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시초가 부분에 82,000원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10% 정도 급락한 상태고요. 뭐 종가 무렵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쭉 끌어올리면서 끝났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확인은 안 되는 이야기지만 또 오늘 이제 수능 날이라서 10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9시부터 장을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은 CD 거래라 해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걸어 놓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계속 매도가 그냥 프로그램으로 나온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9시부터 하게끔 뭐 매도를 걸어 놓으면 9시부터 나가야 되는데 근데 거래가 우리가 안 되니까- 오늘 거래가 이제 10시부터 거래가 됐잖아요. 계속 그래서 매도가 쌓인 그게 이제 거구나. 매도가 쌓여 있다가 이제 한 번에 또 나간 거 아니냐 뭐 그런 뭐 확인은 안 됐지만 이제 약간 그런 식의 분석도 뭐
장중에 있었고요. 이제 확인은 정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침에 시초가가 어쨌든 좀 약간 비정상적인 일시적인 어떤 매도 체결이 나오면서 이제 어쨌든 양봉으로 쭉 끌어당겼죠. 아무리 마이크론 감산 이야기가 어제 나왔다고는 하지만 시초가의 뭐 하이닉스가 10% 하락은 좀 과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약간의 오늘 뭐 수급적인 해프닝이 있었지만은 양봉으로 일단 끝내면서 다소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 확인이 안 된 내용이고요. 그냥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또 돌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전장 업종별로는 의약품이나 통신업, 의료종밀,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강세인 가운데 건설업, 전기전자, 증권, 전기가스 업종에 약세가 진행됐습니다. 11시를 넘어서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 하향 돌파하면서 지수의 낙폭이 확대됐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된 영향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에 기술주 순매도가 급격하게 나타났고 다만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게임이라든지 헬스케어, 미디어 엔터 등의 하단이 지지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지지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 강세 반전이라든지 위안화 약세폭 확대 때문에 장중에 1345원대까지 급등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9월 7일 이후에 현물 최대 규모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동시효과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은 선물을 많이 팔다가 4,134억 순매수로 마무리로 지으면서 이제 많이 또 돌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연속성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포지션을 막판에 바꾼 거죠. 네. 현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종가가 장중 저가로 마감하면서 좀 좋지 못한 그림을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LGU 플러스 등의 강세에 힘입어서 통신업이 이제 일부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반등에 의약품이 소폭 상승했고요. 반면 이제 건설주, 특히 GS건설과 현대건설 등의 약세에서 건설주가 부진했고 특히 업종 내에서 코론 글로벌이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오늘은 오히려 이제 세론 뉴스가 나오면서 15%대 급락을 보였고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낙폭을 키우면서 전기전자도 약세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과 관련된 롯데케미칼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화학도 약세가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업종 전반적으로 부진했지만 화학, 음식료, 담배 약세가 뚜렷했고 시총 상위단에서는 LLF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등의 2차 전지 소재주가 약세가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 롯데 관련해서는 뭐 어떤 일들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롯데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이 일단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고요. 나이스 신용평가가 수시 및 정기평가를 통해서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롯데렌탈, 롯데캐피탈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검토 대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정적 등급은 당장 신용 등급 하향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재무 상태를 관찰하면서 하향 검토를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기 신용 등급 하향 검토 감시 대상에 오른 지 약 한 달 만에 또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의 어떤 롯데그룹의 자금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롯데케미칼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은 롯데지주의 계열 통합 신용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롯데건설에 긴급 지원 자금 지원을 했죠.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스 인수 등과 관련해서 자금 조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주주 배정 증자를 통해서 롯데케미칼이 약 2조 원대의 유상 증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장중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롯데케미칼 주요 주주 현황을 좀 가져와 봤는데 띄워주시면 롯데지주가 지금 25.59%를 갖고 있고 롯데물산이라든지 뭐 롯데홀딩스 일본 법인 이런 쭉쭉 나와 있는데 2조 원 정도로 롯데케미칼이 유상증자를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이 롯데지주나 롯데물산 등 뭐 특히 대주주들이 실권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에 돈이 굉장히 말라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또 실권주 또 이게 뭐 증자까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조 원의 대규모의 증자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좀 시장에 단기 충격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도 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데건설이 돈이 좀 없는 급한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롯데 계열사인 특히 이제 현금 좀 잘 번다고 하는 케미칼 같은 데서 긴급 자금을 수요를 했는데 네. 워낙 이제 큰 돈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롯데그룹 괜찮지 않겠냐 했지만 이 신용평가사들이 이렇게 가면 이거 저 신용 등급 내릴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이제 강력하게 준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또 등급이 빠지면은 채권 발행에서도 금리가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높아지니까 예, 자금 그런 것도 조달하기도 있고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그나마 현금을 좀 갖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업황이 안 좋으니까 네. 또 3분기 실적도 대규모 적자를 냈고 당분간 또 흑자 전환이 또 쉽지 않은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롯데그룹의 안 좋은 얘기들, 그러니까 뭐 이전부터 계속 막 물산 쪽도 뭐 부도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설로 돌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그룹 내용이
별로 안 좋네요. 화학주 좀 기대했었는데 네네네. 이거저거 안 좋은 네, 얘기 지난번에 유안타 증권에서 화학종 관련된 턴어라운드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실 한 이틀 정도 네. NCC 순수 화학 업체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이제 좀 불거지면서 다소 좀 주가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게임. 섹터로 게임 좀 볼까요? 좋았어요. 네, 뭐 3년 만에 지스타가 열렸죠. 그래서 지금 뭐 창구 쪽에 인산인해가 뭐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들이 계속 오늘 이제 올라왔는데 뭐 엄청난 사람들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관련된 부스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4일간 개최되는데요. 43개국 987개사 2,947개 부스로 운영되니까 엄청난 규모로 되겠죠. 그래서 네. 제한적으로 진행된 2021 대비 뭐 2배 이상으로 확대된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메이드나 넥슨 코리아, 넷마블, 뭐 카카오 게임즈 등등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오늘 그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아니죠. 중국 관영 매체에서 게임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논평이 나오면서 다소 이제 조금은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게임주들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지스타 일정과 맞물려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뭐 이 M게임이라든지 크래프톤, 그다음에 NC소프트, 넷마블 등의 일부 게임주들이 장중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칼리스토 프로토콜 관련된 사전 주문량이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지스타 현장에서 지금 속속 들려오는 속보를 통하면 어떤 게임이 지금 가장 시연장에 줄이 많이 서 있나 이게 좀 나오는데 역시 네오 위즈의 피해 거짓 엄청나게 줄 서 있다 그러고요. 네. 크래프톤의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 아까 말씀드렸죠. 그 게임이라든지 넥슨의 마비노긴 모바일이라는 그 게임도 있고 그다음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이 게임도 상당히 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부 게임주들이 이제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위믹스 관련된 그 상패 여부 발표 결정이 내일 아마 오후 4시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믹스가 좀 문제가 혹시 생긴다면 위메이드가 또 영향을 받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의 변수는 아직은 좀 남아 있는 상태로 볼 수 네. 있습니다. 이제 코인 쪽에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네요. 그러게요. 펄어비스는 뭐 아느나? 펄입스요? 네. 펄어비스 그들 같이 오르긴 했잖아요. 뭐 그러긴 했는데. 펄어비스가 네. 아니에요. 오늘 떨어졌어요. 떨어졌나요? 네, 1% 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넷마블은 또 올랐네요. 넷마블은 좀 올랐습니다. 네. 펄어비스도 신작 지원이 이슈가 아직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네. 지능형 로봇. 로봇. 네, 그 사실은 오늘 로봇 관련된 주식은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뭐 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미래산업 일자리 특별위원회 인사들과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삼성 리서치 내 로봇센터를 설립하면서 핵심 기술 확보를 진행 중에 있다 발표했고요. 멀지 않은 미래에 도래할 가정 내에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던 게 뉴스화됐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뉴스만 갖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로봇 산업이 상당히 꽤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ETF 같은 경우도 로봇 산업과 관련된 ETF가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다소 조금은 좀 긍정적인 환경도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을 유망 성장 산업으로 보고 투자와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표를 좀 띄워주시면 눈에 보입니다. 이 로봇 사업팀 인원 확대가 뭐 과거에 10명 정도에서 130명,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채용 공고가 계속적으로 올해 4월 말 5월째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전체 그룹사에 130명이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기 때문에 의미가 130명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게 뭐 좀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제임스 힙이라는 우리가 이제 그 보행 관련된 그 약간 지원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만간 또 상품화 될 거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로봇 관련된 산업의 의지가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국내에서 그 NH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국내 로봇 국산화 관련 기업 사업 현황을 쭉 나온 이야기인데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탑스가 이제 잼스입 관련된 종목이죠. 인탑스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밀 제어용 모터, 감속기 이런 부분들이 SPG라는 종목도 상당히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뭐 그 외에도 쭉 나와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참고를 나중에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사진을 가져오시면은 이게 삼성과 관련된 KB증권에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된 역사를 쭉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CES 2019에서 삼성 봇을 처음 공개했고요. 쭉쭉쭉 내려오시면 2022년에 CES 2022에서 이제 AI 아바타 공개도 했고 삼성 봇 관련된 이 부분에서 삼성 봇 I 이걸 첫 공개하면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삼성이 굉장히 그 로봇 관련된 산업에 좀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 초에 형성되고 있는 CES 관련된 쪽에서도 아마 내년 초에서도 아마 AR, XR, 뭐 로봇 이런 것들이 또 나오지 않겠나 집중적으로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런 어떤 뉴스 플로우나 시기적으로도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임탑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잼스입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뭐 노블 M&B 그다음에 뭐 에브리봇, 루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들이 상승했는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청소 로봇이잖아요. 청소 로봇, 에브리봇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걸레 청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하필이면 오늘 오전에 이제 에브리봇하고 또 미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 미팅을 좀 했는데 그거 엄청 잘 팔린다면서요? 네, 3분기가 지금 매출단으로는 분기 단위 역대 매출을 했고요. 3분기가. 그래서 그랬고 내년 같은 경우는 3스핀 타입. 그러니까 밑에 이제 타입이 이제 스핀이 2개가 있는데 네. 내년에는 3스핀 타입에 그다음에 예약 청소라든지 자동 도킹 제품. 그러니까 이제 쭉 도킹을 했다 놔두면 이제 나왔다가 청소하고 알아서 다시 제자리로 이제 예.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건 외국 제품도 좀 일부 있지만은 어쨌든 이 에브리봇이 이제 내년에 신제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밑에 이제 물걸레 청소를 하니까 이 포 있잖아요, 포 걸레 그걸 또 빨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뭐 세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쵸. 다시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동 되나요? 일회용 청소포 이것도 내기 때문에 약간 소모품 쪽으로도 지금 매출이 크진 않지만 그쪽도 좀 이제 내년부터는 좀 힘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카트리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다가 소모품 매출이 많아지면 조금 이익률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모품 매출 관련된 부분도 현재는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좀 올라올 수 있고요. 에브리봇이 또 오늘 또 약간 시기적으로 참 희한하게 타임지 아시아판에서 이제 소개가 되면서 상당히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타임지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좀 그런 것도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급등을 좀 상대적으로 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구입하려고 고민을 막 했었거든요. 에브리봇? 예, 어머니를 사드리려고. 근데 뭘 그거를 또 사냐. 막 그 야구단이랑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두산인가요? 예, 맞아. 맞습니다. 판매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게 또 영향이 좀 있었던 아니 것 같아요. 엄마가 아유 됐다고 한다 그걸 또 안 사요? 아, 나 요동훈 씨 그렇게 안 봤습니다. 엄마는 다 됐다고 하지. 아이고야 아니요, 그거 뭘 사냐. 엄마는 사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뭘 그런 거 사냐. 그럼 더더욱 사야지. 사드릴게요, 어머니. 예,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예, 사드리겠습니다. 예, 에브리봇 그 네. 삼각형으로 된 거, 그거 가장 인기 많다고 그게 합니다. 요즘 인기 많대요. 집에 안 사셨어요? 저희 집은 예. 개가 돌아다닐 공간이 없어요. 사도 돌아다닐 공간이 치여서 없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 수출이 사실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좀 카페트 문화나 이런 게 또 있을 수 그러게. 있으니까 뭐 다르네요. 좀 우리랑.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또 통계에 따르면은 미국도 이렇게 그냥 물걸레를 할 수 있는 바닥이 조금 나무 증가하는 바닥? 추세래요. 마룻바닥 많이 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향후에 또 조금은 열릴 수 있는 시장도 된다. 그리고 네. 일본도 우리-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는 아무래도 이게 좀 그래도 공간이 그렇게 넓은 집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데는 그냥 거실이 뭐 한 30평씩 되는 집들도 가끔 있으니까. 그쵸. 예, 워낙 집들이 넓으니까 아마 좀 잘만 좀 공략을 하면 예,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북미 쪽 뭐 이런 그리고 뭐 데는. 약간 뭐 IoT 개념도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니까 또 앞으로 이제 향후에 어떻게 확장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내부 유불도 많은 회사라서 또 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M&A 이슈도 좀 이제 어떤 회사를 좋은 회사를 또 인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네. 또 어떤 그런 모멘텀도 나중에 어떤 시점에 또 바라볼 수 있는 기업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반도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근데 이제 전일 미국 반도체 업종이 많이 빠졌죠. 4% 넘게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감산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국내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감산 이슈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른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또 감산 이슈가 또 나오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추가 하향에 대한 우려가 사실 조금 불거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사업 매출이 또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는 부분도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후유증 때문에 시장 성장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국면으로 분명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도 여전히 있는 상태인데요. 16일 삼성전자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은 별도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중국 매출이 43조 6,700
720억, 전년 수준에 훨씬 못 미쳤고 SK 하이닉스도 중국 매출이 줄어들었고요. 3분기 누적 중국 매출이 10조 7,782억, 같은 기간 전년 비비 11조 5,831억 대비 6.9%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국 매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7.8%에서 29.1%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사업 매출도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뭐 장비 반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슈도 있잖아요. 미국 쪽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별개로 하고 좀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일부 이제 삼성이 이제 얼마 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클린룸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계속 이어간다고 또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캐펙스는 좀 줄어드는 분위기긴 한데, 이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는 하는 걸로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와 관련된 그 흐름이 좋은, 수주 흐름이 좋은 기업들은 조금은 별개로 좀 우리가 차별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회사 중에 최근에 수주가 증가한 기업도 꽤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신성ENG 표를 좀 보여주시면 네. 이게 클린룸 회사거든요. 그 표를 보여주시면 이 수주권인데요, 쭉 올라오죠.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최근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STI. 예,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수주권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세종기업 데이터에서 좀 이렇게 데이터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 일부 이제 인프라 관련된 장비는 조금 발주가 정상적으로 나오면서 수주들이 좀 올라온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스타디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마이크론 주가 급락 관련된 코멘트를 오늘 아침에 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웨이퍼 컷이 공급량을 즉각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급 조절 측면에서 여전히 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재고 조정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면 업황 개선 속도가 역시 앞당겨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직접적인 감산을 하지 않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의 감산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점유율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오히려 있을 거라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내년 1분기부터 정상적인 구매 패턴으로 복귀를 예상한다고 커멘트를 하면서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장중에 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침에 풍력이 꽤 달리는 것 같더니 다시 그냥 조금 약해졌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차트 보시면 많이 올라왔죠. 아, 그래요? 네, 많이 올라와서 윗꼬리를 좀 단 것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한 편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3.1조 원 정도의 대규모 계약도 한 상황이었고요. 또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관련된 코멘트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가 지멘스와 역다급 공급 계약보다도 미국에서 일어날 추가적인 모멘텀에 더 큰 기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냈는데요. 미국의 터빈 메이커나 중장기 육상풍력 타워 공급 계약을 논의 중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IRA 관련된 보조금 추가 조항에 로컬 컨트롤 룰이라는 게 있는데, 육상풍력은 24년 40%를 기준으로 27년 55%까지 상향 조정된다고 알렸고요. 풍력 타워의 생산량에 비례한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일부 가격 인하가 가능해서 미국 내 생산 타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는 것이 터빈 메이커들의 입장으로 파악되니까 상당히 좀 추가 발주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윈드의 미국 내 현재 육상 타워 캐파가 5기가와트, 2위 업체 대비 2배 이상 캐파가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입장에 있고 상당히 캐파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25년 이후에 해상 타워 공장이 건설되면 미국 생산 능력이 10기가와트 이상으로 돼서 2배 이상 또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S 윈드가 상당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객사와의 추가 계약 그리고 육상 타워 캐파 증설이 완료되면 CS 윈드가 연간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이 유진투자증권의 CS 윈드의 어떤 이익 추정치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도 충분히 향후에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냈고요. 이런 개념인데 뭐 오늘 주가로 봐서는 최근에 좀 올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강세를 나타내서 다소 좀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좀 길게 한번 저희가 볼 필요는 있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미국의 주요 오프쇼어 윈드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뉴욕 연안에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그 여러 지정학적 이유도 있지만 대서양 걸프만, 이게 미국의 동부 해안 쪽이거든요. 이쪽에 벨트의 주요 주 스테이트들의 민주당이 주지사인
주가 북부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서양 걸프만 벨트의 주요 주 중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옵쇼어 윈드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뉴욕 연안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백악관이 이제 최근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걸프만 해상에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구역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백악관 쪽에서 이게 구역을 제정해준 이게 보이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지정된 구역이 텍사스하고 루이지애나 걸프만 해상 지역인데 텍사스는 당연히 이제 전통 공화당 텃밭인 반면에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걸프만을 끼고 있는 주들 중에 유일하게 민주당입니다. 예, 그렇죠. 다음 표를 보시면은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빨간색, 뭐 파란색, 민주당, 공화당 나오죠. 이에서 결국은 루이지애나를 중심으로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또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네. 따라서 이제 향후에 바이든 행정부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선거 민주당의 선방 때문에 향후에 IRA 발 미국 해상 풍력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발표되고 밸류 체인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남은 임기 동안 신생 에너지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많이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이 돼서 아마 해상 풍력 쪽은 조금 더 바람이 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실적단이 인식되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적보다 주가가 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반응도 있는데요. 국내도 보면 말씀드렸듯이 태양광과 신재생 관련된 풍력과의 비율을 뭐 굉장히 뭐 8대2 이 정도 비율이었다가 최근에 6대4 비율로 예, 풍력 쪽을 좀 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루이지애나 이쪽으로 이제 허리케인 이건 참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런 거 와도 풍력 그 타워 같은 건 괜찮겠죠, 설마? 날아가고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뭐 큰일 나죠. 정유 시설도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케인 오면 많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뭐 사실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그런 사유가 생긴다면 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대로 그 불었던 바람의 풍소까지는 버틸 수 있게 뭔가 그보다 설계를. 조금 상향해서 설계를 하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그래야 될 텐데 또 그러다 보면 비용이라는 게 또 있을 테니까 뭐 그거를 풍력이 얼마나 워낙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이쪽이 이제 그 태풍이 많이 부는 네. 지역이라 약간 좀 걱정은 되네요. 네. 자, 또 다른 에너지 뭐 볼까요? 정유, 네, LPG, 정유 뭐 LNG. 유가 관련된 LPG, LNG 쪽 관련 쪽인데 오늘 뭐 좋지 못했죠. 사실은 WTI가 뭐 전 거래보다 1.33달러 빠지면서 사실은 85.5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유가가 80달러에서 90달러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유럽 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죠. 어제 폴란드 관련된 미사일 이슈가 좀 있었지만 하루 만에 어쨌든 좀 어느 정도 봉합되는 분위기로 가서 유가 부분이 이제 급등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GS 등 뭐 정유주도 빠졌고 LPG, LNG 관련주도 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미국의 전략 비축유 매장량이 1984년 3월 이후에 최소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유거든요. 나중에는 또 채워야 되잖아요.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게 비축량이 62주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하방을 또 이게 잡아주는 거 아니냐. 유가가 더 못 빠지게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되는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중국도 지방정부가 이 테스트기 있잖아요. 테스트기, 진단기. 우리가 뭐 코를 찔러서 이렇게 진단하는 네네. 테스트기에 그 업체에다가 돈을 못 주고 있대요. 지방정부가. 테스트기를 가져와서 쓰는데 네. 돈을 못 주고 있어갖고 추가적으로 못 갖고 온다는 이야기도 지금 월스트리트전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방 정부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을 유동화해서 돈을 마련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부동산이 안 좋고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재정이 안 좋아져서 현재까지 썼던 테스트기에 대한 뭐 그 물건 값도 실제 못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도 테스트키를 진단 테스트키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고 또 정부가 또 그런 상태니까 더 많이 진단 테스트키를 못 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까지 흘러나오거든요 외신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리오프닝의 어떤 이면이 있는 건데 뭐 그것만인지 어떤 뭐 그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지방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은 이제 완전히 또 옛날처럼 아주 엄격하게 테스트하기가 좀 환경이 좀 어려운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중국이 경제 재개를 하게 된다면 유가가 어느 정도 또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어떤 또 이야기가 있냐면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기사를 하나 따봤는데요. 오늘 외신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헤지 펀드라든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유가 상승에 배팅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수요 감소분보다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로 인한 공급 차질 이슈가 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오히려 현재 롱 포지션, 사자 포지션과 숏 포지션, 팔자 포지션의 비율이 기존의 3.78대 1에서 5.36대 1까지 높아졌으니까 롱 포지션이 기존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지펀드나 자산 운용사들이 글로벌 운용하고 있는 이쪽에서 유가 상승의 배팅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외신 기사가 오늘 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급락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재 유가 수준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바라보는 어떤 포지션도 좀 있다는 점도 저희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철도. 철도? 오늘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철도 빈살만? 네, 현대로템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다른 뭐 수주 소식이 있던데 요새 네. 여기에서 좀 얘기 많이 나오네요. 이 지역에서. 예,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들은 사실은 새로운 뉴스였어요. 뭐 들어오자마자 뭐 MOU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그쵸. 최근에 어제도 제가 방송 중에 선반영된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쵸. 뭐 이렇게 좀 우려를 좀 나타냈는데 일부 종목들 급락세도 아까 뭐 맞아요. 코론 글로벌의 이런 종목들은 15% 급락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새로운 뉴스의 분위기가 좀 더 많았습니다만 이 철도 관련 뉴스는 인도네시아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일본, 영국 등과 함께 8조 6천억 규모의 자카르타 MRT 확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자카르타 MRT 3, 4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국, 일본 등과 업무 협약에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됐고요. 놈의 MOU는 진짜 체결을 많이. 네, 맞습니다. 네. MOU 체결은 진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4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1단계의 남쪽 종점인 파트 YT 뭐 이런 쪽에서 동쪽으로 약 12km 구간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인데 총 사업비가 28조 루피아, 이게 2조 4천억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업에는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한국해외인프라도시지원개발공사.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 세 곳 이렇게 한국 컨소시엄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게 KIND라고 불립니다. 네.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우디 투자부와 또 오늘 또 발표를 했죠. 예, 관련해서 두 나라 인사 등이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사우디 투자 포럼을 개최하면서 이제 사우디 투자부 철도청과 철도 차량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데 또 MOU를 맺었습니다. 이게 2조 5천억 규모입니다. 아, 유행이네요 요즘. 저희도 MOU 하나 맺죠. 여러분 저 좋아요, 구독, MOU 좀 저희랑 예. 좀 맺는 걸로 하시죠. 예. MOU 하나 맺읍시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 고속철 사업을 따낼 경우에는 네. 한국 고속철의 첫 수출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그분이 이제 곧 가나요? 한 7시에 출국한다고 살만? 들었는데. 네. 살만이 동생님. 근데 사실은 이제 강세자니까. 하루 빨리 들어왔잖아요. 어제 저녁에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어제 저녁이었어요? 새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 저녁 거의 저녁 시간대 어제가 오늘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네. 어제 들어왔죠. 역시 수능이 좀 더 전 새벽 센 2시에 거죠.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예. 몇 시에 들어왔는지는 누구도 모르죠. 뭐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중요하지 네.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능 때는 비행기를 못 띄우죠. 그쵸. 소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날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아, 추정도 해봅니다. 아, 그래요? 여러 얘기 있더라고요. 네. 수능 끝나고 또 나가잖아요, 지금. 수능 시간을 좀 뒤로 미뤄도 되는데. 수능을 미룰 수는 없죠. 아무리 그건 안 왕세자라도. 되죠. 아, 예. 그러니까요. 1년 동안 고생한 학생들이 그쵸, 학생이 얼마나 우선이죠. 힘든 날을 보냈겠습니까? 네. 또 이렇게 진지하게 갈 겁니까? 진지하게 갑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부각된 게 한 가지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가져와 봤는데 이 모듈러 관련된 관련주입니다. 모듈러는 뭐예요? 모듈. 조립식 공법 건축이에요. 조립식. 이거 예전에 얼마 전에 그 네. 언더스탠딩에서도 네. 한번 나왔어요. 여기 관련된 회사 대표님이. 네. 그 사실은 저도 이제 저희 아파트가 이제 PC 조립 공법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PC 조립은 또 재건축을 빨리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근에 PC 조립 관련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지는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일부 이제 경기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재미있어서 모듈러 조립식 공법 관련주가 이제 오늘 이야기됐는데 이게 왜냐하면 네옴시티 쪽에 삼성물산과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이 임직원 숙소 10,000가구 건설을 수주할 것이다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듈러 이 관련된 관련주가 나왔는데요. 그냥 사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관련된 게 뭐 이게 모르겠어요. 뭐 약간 컨셉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짓지는 않겠죠. 예, 뭐 이렇게 똑같이 짓지는 않겠지만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모듈러 사업이 되는 거고요. 이게 그 조립식 공법의 어떤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반적으로 이제 뭐 학교라든지 구호주택, 병원 등을 모듈러 건축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게 장점을 살리면 지역 이동이나 용도 전환 등의 지속적인 순환 활용이 네. 가능하면서 실효성도 크고 이게
이동식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 이제 네네. 먼저 만들어 놓고 그냥 위에 갖다 얹어서 조립식으로 이렇게 짓는 이런 걸 네. 이제 모듈 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듈러 공장 이거 건축은 공장에서 제작되는 특성상 일정 기간 사용 후에 또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통상 중고층 건축물이나 도심지 건축물은 해자나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영구 건축물로 또 모듈러 공법을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듈러 한번 해보세요. 모듈러. 모듈러. 네, 모듈러. 아우 답답해. 아니 발음 하실 때마다 힘들어하시는데 네, 또 한번 맞습니다. 혀 풀면 괜찮아집니다. 맞습니다. 예. 모듈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종목이 오늘 움직인 거는 그 SY 이게 이 회사가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있어요. 이게 네. 점유율 1위입니다. 관련주였고요. 덕신 하우징, 그다음에 금강공 이런 종목인데 이게 모듈러 건축 실적이 또 이제 올라오는 부분도 분명히 보이고요.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시면 국내 용도별 모듈러 건축 비중인데 네. 교육 시설이 제일 많아요. 교육 시설? 네. 학교나 뭐 예. 학교? 그런 네. 기숙사? 뭐 그렇습니다. 체육관? 예, 그런 이런 것들. 거? 그리고 이제 주거 시설도 많고요. 상업 시설, 뭐 기타 시설, 일부 군 시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 관련된 게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약간 또 붙은 것 같아요. 재원 속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그쵸. 모듈러가 훨씬 빠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뭐 PC 공법이든 이 모듈러 관련된 부분이든 속도를 좀 이렇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안정성의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튼튼하니까 짓겠죠. 안 튼튼하면은 네, 예전에 그러지 그 아파트도 PC 공법 지었다가 네. 안정성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그래서 재건축 이슈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요. PC 공법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속도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불어들면서 오늘 반영이 좀 일부 새롭게 좀 부각된 이런 쪽에서 제가 한번 가져는 와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관련 종목들이 뭐 당장 그렇다고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뭐. 제일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뭔가 예. 새롭게 그러니까 네. 뭐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 그래서 뭐 모듈러 주택 뭐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한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걸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뭔가 친환경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비슷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뭐 네. 약간의 뭐 장단점이 충분히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음. 또 만약에 해외 쪽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 네. 저희도 뭐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국내 기업들 진출하면 좋겠죠. 그렇죠. 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유통주 네. 괜찮았죠? 네, 뭐 역시 어제 제가 뭐 열심히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어제 방송에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도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황형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월마트라든지 타겟 이 관련해서 약간 차이가 났잖아요.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가 환경도 상당히 뭐 정반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식료와 관련된 필수 소비재와 관련된 쪽이 좀 높은 쪽은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가 아닌 소비재, 그러니까 뭐 의류라 그다음에 전자기기 뭐 이런 쪽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좀 떨어지는 소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나 타겟이나 뭐 그다음에 뭐 아마존 관련된 소비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월마트 같은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재고가 줄어들었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음식료 쪽이 좀 더 그 어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 쪽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는 이쪽을 산다는 거예요, 소비들이. 그리고 이제 PB 제품도 사실은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비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뭐 전자기기라든지 그 외에 뭐 의류 이런 쪽은 아직도 재고 소진이 좀 필요한데 뭐 그래서 제가 어제 뭐 일부 해외 쪽의 의류가 이번에 4분기에 좀 살 수 있는 좋은 네.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재고 소진이 좀 빨리 돼야만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도 약간 불황형에 조금 더 유리한 이런 그 편의점 쪽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기존 점과 그다음 신규 점도 좀 진출이 빨라지고 다른 슈퍼를 하는 어떤 대표분들이 이렇게 편의점으로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 쪽도 꽤 많대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편의점 쪽으로 넘어가면서 신규 출점도 좀 꽤 많아지는 국면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상대적으로 좀 그런 면이 많다고 합니다. 편의점은 거의 진짜 포화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새로 완전 신규 출점이 아니고 기존의 다른 슈퍼마켓 하시던 분들이 네, 네. 편의점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네. 많다. 그 의외로 BGF나 그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신규 출점 점포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렇게 많아져서 장사가 될까 했지만 그게 기존에 그냥 슈퍼를 하시는 분들이 또
또 이렇게 넘어가는 분도 좀 많이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어제 설명드렸지만은 특징적인 게 대로변에 많대요. GS 리테일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리오프닝 되니까 또 코로나가 좀 없어지면서 대로변에 많은 쪽이 또 좀 좋아지니까 GS 리테일도 좀 올라오는 국면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그렇고요. 또 이 물건을 때 MD 능력도 상당히 좋은 게 뭐 버터 맥주 이게 또 뭐 굉장히 맛있다고 알려지면서 엄청 팔렸대요. 히트를 좀 치고 있잖아요. GS 리테일에서 네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부각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BGF 리테일도 좋고 GS 리테일은 이제 그 자회사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손실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았지만 그 손실폭도 상당히 좀 줄어들면서 또 최근에 대로변에 많았던 부분들이 최근에 리오프닝 때문에 또 굉장히 좀 좋아지고 그래서 좀 같이 좀 긍정적으로 보자 뭐 이런 분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근데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엄청 가파르게 지금 고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불황형 관련된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또 얼마나 또 실적과 함께 올라가게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네. 매일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편의점. 편의점은 그쵸. 오늘도 갔어요, 저는. 저는 오늘 CU 갔네요, CU.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식사를 또 이제 여기서 해결을 했는데 우유 과자. 우유 과자 맛있더라고요. 우유 과자. 그 아니 계란 과자. 계란 과자? 죄송합니다. 계란 과자에 이제 우유 하나 이렇게 딱 해서 먹으니까. 아주 좋은 조합이죠.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화요일 날 그 방송 전에 제가 잠깐 뵀는데 이 즉석 김밥하고 이렇게 라면을 또 드시면서 진라면, 또 라면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라면. 네네. 굉장히 그날 애잔했는데 결국 그쵸. 그것도 이제 편의점에서 뭐 맞아요. 즉석 김밥이나 이런 것들 사서 드시고 도시락도 요즘엔 쇼티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없어요. 도시락 쇼티지예요. 아니 중요한 저번에 말씀드린 이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있잖아요. 네. 제가 혹시 끝나고 이제 배가 고플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삼각김밥이나 하나 먹고 가잖아요. 없어요. 그래 그 그래서 정도예요. 아니 삼각김밥 왜 없어요? 그러면 이미 다 팔렸다고. 점심쯤 지나면 이미 솔드아웃 된다고. 물건도 갖다 놔야지 그러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갔던. 그래요? 그 이제 남으면 그걸 못 팔면은 점주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네. 좀 환경이 되니까 너무 많은 뭐 재고를 갖다 놓기가 좀 부담스럽죠. 어. 그걸 뭐 다음 날 팔고 다다음 날 팔고 그쵸.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런치플레이션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 간편식품은 편의점 쪽에 특화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매출이 올라오면 편의점주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주가가 작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하여튼 먹어본 여러 이제 김밥들 가운데 뭐가 제일 맛있어요? 물론 이제 브랜드 따라 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내용물로만 따지면 그 묵은지 참치 그다음에 그 진미채 김밥 진미채 김밥도 팔아요? 투탑입니다. 정말 이거 김밥 넘어서는 김밥 아직까지 저는 만나지 못했어요. 갑자기 침이 고이네요. 전 그거는 삼각김밥 중에 네. 전주 비빔밥 좋아합니다. 전주 비빔밥 맛있죠. 네. 근데 전주 비빔밥은 다 좋은데 너무 그 뭐랄까 짜요? 아니 그 고기? 야채들이 처음에 전주 비빔밥 나왔을 때 콩나물도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씹히고 없어요. 그랬는데 이젠 고기만 조금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그 이제 약간 예, 생산 손절- 과정에 문제가 있나 보죠, 뭐. 근데 옛날에 진짜 뭐 전주 비빔밥이라 그래서 진짜 콩나물이랑 뭐 좀 있었는데 이제 그냥 고추장에 비벼서 고기 조금. 예, 네. 조금 섭섭합니다. 저희는 뭐 저희 집사람이 싸주는 김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아무 말도 받지도 마. 저는 기름 사실 대꾸도 하지. 아침마다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세요. 김밥을 저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근데 제가 이제 로봇 청소기 하나 못 사주겠다. 와, 나 여도시 그렇게 안 받네. 손들어요. 아침마다 그 김밥을 진짜. 정성껏 예. 이렇게 아이고 그 다음 우리 바로 도훈이 방송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면 안 새벽에 되는데 그 일어나가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 아침 싸주시는데 정성껏 김밥 싸주시니까 아침에 그 당근 볶고 이렇게 시금치 이렇게 묻혀갖고 그거 싸주시는데 아유 엄마 그거 뭐 청소 직접 해야지 뭐 운동이라도 그런 거 해야지 언제 뭐 무슨 로봇 청소기야 이렇게 이제 했다 이거죠. 제가 와, 그런 게 나는 효도는 나 그렇게 안 받습니다. 예.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돈이 제일 좋으시잖아요. 돈으로 드리면 또 그 돈 또 여돈 또 김밥 살 재료 사셔갖고 또 이게 또 뭐야 그 당근 또 볶으셔갖고 아이고 나는 자식 못 키우겠네 이런 거 보면 난 자식 못 키우겠어요. 바로 아유. 사드리겠습니다. 그 꼭 일회용 V4도 꼭 사드리십시오. 예. 그 꼭 다시 이렇게 그걸 저거 해가지고 세탁을 해갖고 저 쓰시면 진짜 그것도 너무 힘드시거든요. 효녀네. 약간 매도당한 것 같습니다. 엄마 댓글 좀 남겨주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황 쭉 확인해 봤고요. 오늘 이제 늘 와이프를 정말 사랑하시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네드.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